2장 기술통계학에 대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통계학 2강의 학습 목표는 분산도를 설명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산포도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비대칭도, 영어로 스키니스 또는 웨드라고 하는데 비대칭도를 설명할 수 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분산도와 비대칭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 분산도,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산포도라고도 하는데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우리는 분산도라고 합니다.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흩어져 있느냐. 여러분들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이 분석하기가 좋을까요? 모아 있는 게 좋을까요? 비교한 예를 들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러 가는 아들이 모의고사를 10번을 봤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거의 300점대 매번 300점 비슷하게 맞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자식은 예를 들어서 뭐 100점부터 뭐 400점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뭘 추정하려고 할 때 평균으로부터 많이 흩어졌다고 하면 추정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흩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정할 때 어렵다, 뭐 쉽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포도가 작으면 자료들이 평균 주위에 모이기 때문에 그 평균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포도가 커져버리면 어떤 평균을 구했다 하더라도 그 평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1강에서 우리가 중심 경향치를 배웠는데 중심 경향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산포도, 즉 분산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도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특성치가 있는데 그 바로 레인지, 범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범위는 한마디로 뭐 최대값에 최소값을 뺀 거죠. 그다음에 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variance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세 번째는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그러니까 분산값을 루트를 취하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범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범위를 아까 영어로 뭐라고 했죠? 레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자료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게 바로 범위다. 우리가 두 관찰치만 가지고 계산함으로 해서 우리가 범위를 계산할 때 상당히 두 값에 의해서 변화에 민감한 것이 바로 범위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크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분산도나 산포도가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의 그 24페이지에 보면 예제 7번 문제가 바로 범위 레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72점, 76점, 80점, 70점, 75점. 지금 이제 통계학 점수라고 한다고 하면 점수를 이렇게 맞았을 때 범위가 얼마냐라고 하면 가장 큰 값을 먼저 정하고 큰 값 80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작은 값 70점을 해서 80에서 70을 뺀 10점이 바로 레인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뭐 70부터 80 사이에 변했기 때문에 10이라고 하는 게 큰 뭐 우리가 무리 없겠지만 만약 이 중에서 시험 점수가 5점짜리 하나 더 있다고 하면 결국은 80점 마이너스 5점 해서 뭐 75점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범위 레인지가 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범위라고 하는 것은 두 값이라는 게 뭐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고, 지금 이 점수처럼 이렇게 모여 있으면 범위가 70밖에 안 되지만 하나 5라고 하는 점수가 들어가게 되면 75처럼 상당히 커지는 경우, 즉 산포도가 커지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산도 공식이 처음 이제 통계학에서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 힘들어하는 경우, 사실 힘들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경영통계학 배우면서 사실은 그 통계학에 대한 어떤 그 선입관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통계학을 대학에서 매년 한 번에 두 번씩 해서 30년 이상을 통계학을 담당을 해서 통계학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계학을 잣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가지 공식 나오지 않습니다. 또 공식을 다 그때그때 활용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꼭 다 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통계학에서 그 분산도 중에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집중계량치 평균과 함께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산포대의 대표적인 특성치다. 분산, 표준 편차 다 루트만 취하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니까 대표적인 특성치가 바로 분산과 표준 편차다. 자료의 각 관찰치와 평균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식 있는 것처럼 각 관찰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한 것을 전부 더해. 전부 더한 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아까 서메이션, 시그마라 하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개수 n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시그마 스퀘어 분산이 된다 하는 얘기고 요 아래 공식 표본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표본의 수가 라지 n으로 표시하고 어떻게 표시한다 했어요? 스몰 n으로 표시한다 했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똑같죠. 그 다음에 관찰값은 똑같아요. xi 마이너스 뮤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평균인데 표본의 평균은 아까 x바 하겠어요. x바. 그래서 x바 그냥 관찰값에서 표본의 평균을 빼서 제곱해가지고 전부 더하면 서메이션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표본의 분산이 됩니다. 공식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집단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나서 한번 분산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모집단 개수가 몇 개예요? 당연히 3이죠. 3. 그리고 1에서 여기 1, 2, 3의 평균은 2니까 2에서 1을 빼서 제곱한 거. 2에서 1을 빼서 제곱한 거. 그 다음에 3에서 1을 빼서 제곱한 거. 그럼 얼마가 되나요? 밑에는 3 그대로 있고요. 여기는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되는 것이고 두 번은 0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1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3분의 2가 근데 결국은 분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3분의 2인 거죠. 3분의 2. 어렵지 않죠? 그냥 만약 이게 이제 모집단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이거 1, 2, 3을 표본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3 대신에 뭐만 하면 돼요? 3 대신에 뭐 대신 2만 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3 대신에 2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1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도의 가장 대표적인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분산과 표준 편차고 공식은 모집단 분산 이렇게 표본의 분산을 이렇게 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본의 분산을 하는데 모집단이 이제 그냥 n으로 나눴는데 표본으로 할 때는 좀 적겠나요? 잠깐만요. 아까 이제 요걸 아까 3이면은 표본은 이제 하나를 뺀 거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2로 했는데 요 n-1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모분산을 구할 때 모르는 모분산을 구할 때 분모를 갖다가 n-1로 사용하게 되면 이 표본 분산 결국은 요게 결국은 이거의 불편 추정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계학에서는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expect치라는 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을 구할 때는 n-1로 나누죠. 근데 n-1로 나누지 않으면 이퀄이 안 돼요. 이거하고. 그래서 결국은 n-1로 했거든요. 그래서 n-1로 사용하게 되면 요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모분산의 불편 추정치다. 불편을 우리가 바이아스라고 하는 게 여기 BAAS 이것을 우리가 편의라고 하면 편의. 편기가 아니에요. 편의라고 하는 편의가 없는 그러니까 불편 추정치를 얘기합니다. 불편 추정치. 그래서 unbiased estimate라고 합니다. 우리가 n-1이라고 하는 게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degree of freedom 자유도라고 하는데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특성치를 계산할 때 자료 가운데 자유롭게 값을 취할 수 있는 관찰치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1, 2, 3을 더할 때 그 가운데 값이 0이 나왔죠.
0이 나온 것은 사실은 이제 자료가 하나 줄어든 것 같아서 그래서 n-1로 이렇게 관련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자료에 그들의 평균 주율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분산이 작다는 이야기는 자료가 평균에 다 모여있다는 얘기, 평균에 모여있다는 얘기고, 분산값이 우리가 0에 가깝다고 하면 자료들이 평균 주로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고, 만약 0보다 크게 되면 관찰지들이 평균으로부터 좀 멀어져 가는 거다. 그러니까 분산이 0에 가깝다는 얘기는 모든 자료가 평균에 모여있다는 얘기고, 분산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가 흩어져 있다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요 그림이 두 개 나와 있는데 평균은 다르지만 분산이 같다. 요 A가 평균이에요. A와 B가 평균인데 지금 요 A의 분포와 B의 분포의 그 분포의 모양, 흩어진 정도를 비교하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그림은 분포 A와 분포 B가 분산은 같지만 뭐가 달라요? 평균이 다른 경우에 해당입니다. 근데 요 아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분포 C는 이렇게 뾰족한 거예요. 뾰족한 거. 그리고 분포 A는 평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통계학에서는 평평하다는 거 우리가 플랫하다. 여러분들 지금 분포 C와 분포 A 중에서 그 어떤 게 지금 분산이 큰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요 A와 C가 평균은 같죠. 평균이라는 것은 이 분포 모양이 가운데 위치한 거니까 평균은 같아요. 분명히. 평균은 A와 C가 같은데 분산은 어떤 게요? 어떤 지금 우리 수강생은 학생은 분포 C라고 했고 어떤 그 학생은 A라고 했는데 이게 분포 중에서는 이 넓적한 거, 플랫한 게 분산이 큰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까 그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흩어져 있으면 0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할수록 분산이 작은 것이고 분산이 작을수록 뭐 하기 좋다? 이스티메이션, 추정하기가 좋다. 아까 아들 녀석이 무슨 뭐 수능을 시험 보러 갔을 때 모의고사 점수가 평균에 매일 몰려 있으면 이번에 수능도 그 평균 주율 맞겠다고 하지만 뭐 흩어져 있으면 추정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뾰족한 거, 분포의 모양이. 분포가 이렇게 플랫하게 넓적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는 분산이 큰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분산을 갖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모집단 표준 편차는 결국은 요 모집단 분산을 루트를 씌우면 결국은 시그마가 되는 것이고 표본의 분산을 루트 씌우면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분산의 제곱근이 바로 모집단 표준 편차고 표본의 분산의 제곱근이 바로 표본의 표준 편차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는 똑같으니까 설명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XY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 XY라는 자료가 있는데 X1을 이렇게 쭉 해서 더해서 평균을 내니까 45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각각 여기다 평균을 X바를 쭉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37에서 45를 빼니까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8을 제곱하니까 64가 나왔어요. 쭉 하니까 156. 그래서 156을 모집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나누면 31.2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모분산, 모집단 분산 또는 모분산이라고 하고 요 모분산을 루트를 취하면 31.2를 쳐가지고 계산기에다가 루트를 탁 치면 5.59가 나오는데 5.59는 모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요 37, 42, 46, 54가 모집단이 아니고 표본이라고 한다고 하면 5에서 하나를 뺀 4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면 31.2가 아니고 39가 나오는 것이고 39를 루트를 딱 하면 6.2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표본의 분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1, 2, 3이라고 하는 예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37, 42, 46 뭐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이 분산, 범위, 뭐 분산, 표준 편차는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고 자료의 평균 주의가 집중하게 되면 범위와 분산과 표준 편차는 더욱더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모두 동일하게 되면 분산, 범위, 분산, 표준 편차는 0이 된다. 반면에 이 범위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음수일 수는 없습니다. 뭐 음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세 번째가 그 비대칭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대칭도. 그래서 요 비대칭도를 요걸 설명하면 이게 이제 외도입니다. 외도. 외공할 때 외자입니다. 안입을 자에 발정자 쓴 외도, 이게 외도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스키니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스키니스. 교과서 지금 26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분포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비대칭도 SK, 스키니스는 표준 편차분의 3 가로 열고 표본의 평균, 이게 표본의 평균이죠. 이건 뭐예요? 중앙값 또는 중앙치, 이거는 표본 평균. 이건 뭐예요? 표준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분의, 표준 편차분의 3 가로 열고 x바 마이너스 md 이렇게 표시하면 하는데, 이 비대칭도 개수를 계산해가지고 만약 sk가 0이었어요. 0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하고 이 세 가지가 전부 일치하는 경우가 돼요. 일치하는 경우.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면 좌우대칭인 형태가 이런 경우가 됩니다. 좌우대칭인 분포. 교과서에 나와 있나요? 좌우대칭인 분포가. 교과서 23페이지의 첫 번째 그림이 평균과 중앙치와 최빈치가 일정한 경우. 두 번째 그림은 23페이지의 오른쪽 꼬리 분포인 경우는 이제 가장 높은 자리가 항상 뭐가 되냐면 최빈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꼬리 쪽이 항상 평균이 되고 중앙치는 항상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SK가 0보다 큰 경우는 오른쪽 꼬리 분포를 이루어요. 오른쪽 꼬리 분포. 오른쪽 꼬리 분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이렇게 있다 하는 분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기는 최빈치. 최빈치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평균이 됩니다. 평균이 되는 것이고, 이 가운데가 중앙값이 됩니다. 중앙치가. 그 다음에 SK가 0보다 작은 경우, 스키니스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왼쪽 꼬리 분포니까 말 그대로 이런 형태의 분포를 이룬다니. 이런 분포. 그러면 여기 가운데 가장 높은 데가 뭐라겠어요? 최빈값. 그 다음에 이쪽이 꼬리 쪽이 평균. 여기가 중앙. 그래서 중앙치는 항상 가운데 위치해요. 어디와? 평균과 최빈값 가운데. 여기도 있죠? 평균과 최빈값 가운데가 중앙치. 여기도 평균, 여기가 최빈값과 평균과 가운데 최빈. 그래서 여기가 중앙치. 그래서 우리가 분포 형태가 비대칭도 개수인 경우는 SK가 0인 경우는 좌우대칭이고, SK가 0보다 큰 경우는 오른쪽 꼬리 분포고, SK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왼쪽 꼬리 분포 형태를 가진다. 우리 교과서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더 설명한다고 하면 뭐가 있냐면 첨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첨도는 영어로는 쿼티스, Q-U-R-T-O-S-I-S, 쿼티스라고 하고요. 첨도니까 이게
찌를 첨차를 쓰는 거니까 얼만큼 뾰족하냐, 얼만큼 자료가 그 얼만큼 뾰족하냐는 정도를 나타나는 게 첨도입니다. 근데 요 KU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내가 써주면 좀 복잡해요. 이게 뭐 통계학까지 고급에 나오는 그 책에서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서메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xi 마이너스 x 바가 있고 나누기 s의 전체의 4승 마이너스 3. 좀 복잡하죠? 근데 하여튼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첨드라는 게 있다. 첨드라는 것은 분포의 모양이 얼만큼 뾰족하냐. 그래서 이 KU를 계산한 게 만약 0이 나오면은 일반 지분포, 표준 정규분포 모양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KU가 0보다 크다 하면은 표준 정규분포보다는 뾰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뾰족한 것을 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본다고 하면 KU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이렇게 뾰족하다는 얘기예요. 뾰족하다는 얘기는 분산이 작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KU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것은 플랫한 겁니다. 플랫한 거 설명했죠. 플랫한 거 뭐라고 했어요? 납작하다는 얘기니까 이 상태, 이렇게 더 납작한 상태.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보다 납작한 분포가 우리가 T분포라고 하는데, T분포 모양 쪽으로 가는 게 이 플랫한 KU가 0보다 작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설명하면 집중 경향치가 있고, 분산도가 있고, 비대칭도가 있고, 첨도가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자료를 분석할 때 비대칭도는 분포의 모양이 대칭이냐 비대칭이냐를 따지는 게 비대칭도가 되는 것이고, 첨도는 분포의 모양이 얼만큼 뾰족하냐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첨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 아까 비대칭도가 SK가 0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그 시메트릭 대칭인 분포 형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대칭인 분포 뭐 유치원 때 데칼코마니 그 생각나면 물감해가지고 딱 했을 때 대칭인 게 대칭인 거예요. 대칭인 경우면 이제 표본의 평균과 메디안 값, 중앙 값과 치벤치가 일치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SK가 0보다 큰 경우인데, 크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요쪽에 꼬리가 오른쪽 꼬리 분포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가장 높은 곳이 모드, 다시 말하면 치빈 값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평균, 가운데가 메디안 값이다. 그리고 이쪽 좌측에 꼬리가 있으면 결국 이제 가장 높은 데가 치빈 값, 그리고 요 꼬리 쪽에 가장 가까운 게 평균 값, 그다음 가운데가 메디안 값,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비대칭도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2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강에서는 분산도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분산도, 다른 말로는 산포도라고도 얘기도 하고,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분산도라고 한다. 그래서 분산도를 측정할 때 범위, 분산, 표준 편차가 있고, 범위는 뭐라고 했어요? 최대값에서 치수값을 빼서 계산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분산은 우리가 이제 각각 관찰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해가지고 쭉 더해서 모집단의 수로 나눈 게 분산이다. 근데 이제 표준 편차인 경우는 그 분산을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예요. 루트. 제곱근 한 건 아니에요. 루트를 씌우면 된다. 근데 이제 모분산인 경우는 우리가 라지 n으로 나눴는데, 표본의 분산이나 표본의 표준 편차 구할 때는 n-1이라고 해서 1을 뺀다. 이게 자유도 1을 빼는 거라. 그래서 1을 빼야만 요 표본의 분산에 대한 기대값이 모분산하고 일치가 되는데, 결국은 요것이 요거의 불편 추장량이 되려고 하면 n-1을 한다. 아주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튼 n-1을 해서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비대칭도, 우리가 스키니스라고 하는 건데요. 스키니스는 분포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만약 대칭이라고 하면은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치가 일치하는 것이고 오른쪽 꼬리 분포냐 왼쪽 꼬리 분포냐에 따라서 결국은 평균이 꼬리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포의 가장 높은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최빈값, 최빈치가 되는 것이고 평균은 꼬리 쪽. 그 다음에 중앙값은 항상 평균과 최빈값 가운데 위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 제가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와 있고 최근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통계학 그 고급책에 나와 있는 첨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잠깐 분포의 모양이 얼만큼 뾰족하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첨도다. 그래서 첨도를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2장 2강에 대한 형성평가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급의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뭐냐? 성적이 나쁘다, 성적이 고르다, 성적이 우수하다, 성적이 안 고르다. 알겠죠? 네, 그래서 1번은 성적이 고르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수하다 안 우수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성적이 고르다. 교사 입장에서는 성적이 고른 것이 사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우리 사회적인 문제 중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는 상황이 결국 소득이 이제 고른 거지, 고른 거.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좋으냐 나쁘냐라고도 이것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극화가 심화는 안 되어 있는데 평균이 작다. 국민소득이 평균 월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근데 고르다 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게 뭐 양극화는 좀 심화된 것 같지만 국민소득이 400만 원대인 거하고는 고른 세상에 살고 싶냐, 오히려 평균이 높은 세상에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이제 본인의 어떤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취하는 나라일수록, 다시 말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소득에 대한 표준 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평균치가 점점 높아지면 결국은 양극화가 심화된 국가의 하한값이 결국은 높아지면 결국은 생활 수준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분포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 나타내는 적도. 그래서 아까 첨도는 분포의 모양이 얼마큼 뾰족하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비대칭도가 바로 스키니스에서 다른 말로는 외도라고 해서 외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분포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냐를 표시할 때 비대칭도라고. 표준 편차는 이제 우리가 분산과 함께 분산도의 대표적인 걸로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만큼 모아져 있느냐, 흩어져 있느냐를 갖다 표시할 때 우리가 자유도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포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를 평가할 때는 비대칭도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S분의 3 가로 열고 X-MD라고 하는 공식으로 계산한다는 걸 보여줬고, 교과서 그 비대칭도에 관한 문제가 거기 예제 2번 27페이지 예제 2번 간단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서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 2장 2강 2주차 2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